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발랄한 노래로 시작했죠. 바로 Summer Night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였는데 지금 이 강의를 선생님이 한겨울에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찍고 있지만 한여름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름에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뭉쳐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필요한 법칙이 있어요. 선생님, 이 법칙 바로 21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21의 법칙을 선생님 예전에 고등학교 때쯤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무려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21일이 지나면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21일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21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냥 21일 지나면 그게 다 내 몸의 습관으로 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뇌 피질에서 뭔가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면 그 대뇌 피질에서 내가 매번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시행한 일들이 우리의 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는 걸 담당하는 곳인 뇌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 뇌관까지 이게 도착하는 시간, 즉 인체 생체 리듬에 의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바로 2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고등학생 되었으니까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학 1시간 공부하고 영어 1시간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 만에 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최소한 얼마 동안이요? 그렇죠. 3주, 21일 동안 매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21일이 지난 다음 날에는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법칙을 통하지 않고도 주변의 많은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뭔가 허탈해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있고 마찬가지로 고3 수험생들도 힘든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시험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새벽이 5시, 6시 돼서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바로 기존에 자기가 21일 넘도록 해왔던 그 반복된 일들이 갑자기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고3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공부 습관을 바꾸겠다, 나를 변화시키겠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될 때가 올 텐데 그걸 조금 앞당겨서 미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이 고등학교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1의 법칙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바로 30강 시작합니다. 30강부터는 로그라고 하는 단어 시작하는데요. 자, 지수 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같이 배웠는데 그 지수와 로그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지수 로그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 지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반드시 배우게 되는 게 이 로그 단원이에요. 자, 로그라는 단어는 그래서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수 단원을 잘 공부하고 와야 이 로그 단원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 것인지 먼저 같이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원은요. 로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즉 로그의 뜻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로그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선 이게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왜 등장하게 되었냐면 이런 이유로 등장을 했어요. 이 로그라고 하는 걸 어떤 수학자가 왜 만들었냐면 당시에 엄청 옛날에는 수학자가 천문학도 하고 그리스 시대에는 7자유과라고 해서 수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이 7개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그건 귀족들만의 일이었죠. 근데 그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뭐 오일러를 포함한 많은 수학자들이 이 천문학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예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가면서 그 천문학에 대해서 많은 탐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 해도 6,400k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은 더 큰 수를 다루게 되겠죠. 뭐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루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컴퓨터도 없어서. 그래서 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무엇을 만들게 되었냐면 큰 수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로그입니다. 큰 수를 어떻게 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10의 8제곱, 이거 1억이죠? 10의 8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을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8 더하기 5를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큰 수들의 곱을, 큰 수들의 곱셈을 아주 작은 두 자연수의 덧셈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로그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큰 수들의 곱셈 대신 작은 수들의 덧셈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로그예요. 그럼 이 작은 수들의 덧셈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지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자유자재로 잘 표현하고 싶어요. 자유자재로 잘 표현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0의 x제곱을 100이라고 하게 되면 x는 뭐예요? 10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이때의 x는 2예요. 10을 몇 번 곱해서 많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이때의 x는 뭐예요? 많은 10을 몇 번 곱한 거니까 4번 곱한 거니까 x는 4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수를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때의 x가 무엇이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수를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바로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러한 지수를 우리가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간단한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2의 제곱은 4죠.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근데 2의 몇 제곱을 5라고 할까라고 하는 이 x는 아직 정확하게 기호로 뭔진 모르지만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5가 4와 8 사이에 있는 수니까. 그래서 x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즉 2점 얼마라는 건 알겠지만 이 x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부분을 다시 써볼게요. 2의 x제곱이 5가 되는 이 x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x를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자, x가 지수, 2가 밑이죠. 밑을 밑으로 나머지 수 5를 크게 이 위치에 씁니다. 그러면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로그 2의 5라고 읽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2를 밑으로 하는 5의 로그라고 읽어요. 2를 밑으로 하는 5의 로그. 그래서 이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로그의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읽고요. 5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잘 안 보이나요? 그래서 진수와 밑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5를 진수, 2를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식에서 x를, 즉 한마디로 지수를 로그로 표현해 봤죠. 근데 로그를 표현한 것으로부터 다시 이 원래의 지수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로그를 배웠는데 이게 x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당시에 개발한 방법은 요거예요. 이 5라는 수는 2가 밑이었죠. 2를 밑으로 그대로 쭉 당기면 2의 몇 제곱?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원래의 식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두 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수 x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과 이 로그로 표현된 데서 다시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는 것 사이 여러분들 관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로그의 뜻. 문제는 아주 대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양수가 주어지면 한마디로 2나 뭐 77 이렇게 두 개의 양수 뭐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두 개의 양수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의 수의 x제곱이 다른 수랑 같게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부분을 로그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실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a의 x제곱이 b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에서 우리가 이 x를 항상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a와 b의 조건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a가 만약에 1이면 x가 뭐든 간에 당연히 b는 1이고 x 여러 가지로 막 아무거나 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무엇이 아니라고 정할 거냐면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이 a의 x는 b라는 이 어떻게 보면 방정식의 x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 하나로 정하기 위해서 a는 1이 아니고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당연히 b도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a와 b의 조건이고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로 표현해 보게 되면 x라는 것은 로그 밑이죠. 밑을 밑으로 나머지 b를 이와 같이 진수로 하는 로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도 올 수 있어야 되지만 밑의 식에서 위의 식으로도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b라는 것은 자 x를 우변에다가 적어볼게요. x를 우변에 적어보게 되면 b라는 것은 a를 쭉 당기면 a의 몇 제곱? x제곱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조건을 다시 로그에서 살펴보게 되면 A, B는 둘 다 양수래요. A도 양수, B도 양수. 근데 밑은 무엇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밑과 진수의 조건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자, 한번 풀어보면 자 예제 1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84쪽에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 A가 로그에 들어가 있고요. B는 이러한 로그를 계산한 값이래요. 자,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크게 다시 써볼게요. 로그 루트 2의 A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로그에 대한 방법, 계산하는 방법 아직 잘 모르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 A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루트 2를 쭉 당기면 루트 2의 몇 제곱? 루트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A는 이 식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2의 자 4제곱, 4제곱은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죠. 제곱의 제곱. 그럼 루트 2의 제곱이 뭐예요? 2죠. 또 2의 제곱하면 뭐예요? 4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A는 무엇이다?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옆에서 이제 B 한번 구해볼게요. B는 로그 2분의 1이 미치고 진수가 16이래요. 자, B를 우리가 오른쪽에 써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16이라는 건 2분의 1을 쭉 당기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것의 B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고요. 그러면 둘 다 밑이 2로 되었으니까 조금 더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2의 4제곱하고 같은 거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4가 마이너스 B가 되고 따라서 B는 무엇이에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분의 B는 뭐예요? A분의 B는 4분의 A가 4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우리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유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죠. 단 x는 양수고 x는 1이 아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그렇죠. 이 x가 무엇이니까? 바로 밑이니까 밑에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로그 x의 4가 3분의 2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친숙한 거듭제곱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4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를 쭉 당기면 x의 몇 제곱? x의 3분의 2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예요. 근데 없었으면 좋겠는 게 있죠. 3분의 2라는 거듭제곱이 없어졌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양분의 2분의 3제곱, 양변의 2분의 3제곱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까 지수끼리 곱하기가 되죠. 지수끼리 곱하기 되면 2, 3,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남아요? x만 남고요. 좌변은 4의 2분의 3제곱인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전체의 2분의 3제곱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지수끼리 곱하기니까 2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2 약분되니까 2의 세제곱이래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무엇이다? x. 그래서 x는 무엇이다? 따라서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8.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4번 이렇게 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잠깐만 그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만 로그에서 밑과 진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로그의 값을 x라고 두게 되면 b는 뭐라고요? b는 뭐죠? b는 a를 쭉 당기게 되면 a의 x제곱이죠. b는 a의 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와 b의 조건 얘기했었죠. 자, a가 1이게 되면은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정의되니까 a가 무엇으로 하자? 1이 아닌 것으로 우리 정의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걸로 하자고 했죠. 왜냐면 음수면 만약에 a가 이와 같이 음수면 이게 제곱이냐 세제곱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a를 양수로 두자고 했고 a가 양수면 자동으로 b는 양수가 되죠. 이 조건을 그대로 우리가 이 로그에 적용해 보면 바로 누구의 조건이 나와요? 밑과 진수의 조건이 나와요. 밑은 무엇이고요? 밑 a는 양수이고 진수 b도 양수인데 추가 조건이 밑은 1이 돼선 안 된다라는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유제 2번 문제 풀 거예요. 자, 유제 2번 문제 보면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은 2라고 주어져 있지만 진수가 뭔지 모르는 미지수인 거죠. 그럼 이 진수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되는데 진수는 조건이 뭐예요?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써보게 되면 진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썼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해야만 이 로그가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족되기 위한 x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부동방향 바뀌죠.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마이너스 3, 2. 여긴 1, 1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즉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범위에서만 이 식이 0보다 크니까 이 범위에서만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로그의 정의에 따른 밑과 진수의 조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로그의 뜻까지 했고요. 로그의 성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정의하게 되면 그 새로운 대상에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전에는 거듭제곱근 우리가 배웠고 거듭제곱근의 성질 열심히 유도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지수를 유리수인 지수로 확장했더니 또 유리수인 지수에서 어떠한 지수법칙 성립하는지 계속 유도하고 있죠. 자, 비슷합니다. 우리가 로그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 사이에 어떠한 법칙이 성립하는지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떠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없이 공식만 달달 외우는 건 껍데기만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계에 어느 순간 부딪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선생님이 왜 굳이 공식만 외우면 안 되는지, 내신에 빈칸 넣기로 문제 나온다 하물며 이러한 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유도하는 과정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학은 눈으로만 보면서 공식만 적용하는 과목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됐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절대 그 한계점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굳은 살 배기는 한이 있더라도 손으로 계속 풀어보면서 풀이집 보지 않고 책 보지 않고 스스로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열심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고등학교 와서 보면 이제 친구들이 손에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어요. 선생님은 이과를 나왔는데 선생님 고3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학생은 우리 학교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주 열정적인 학생이었는데 손에 굳은 살이 너무 배겨서 손가락을 수술까지 했어요. 그 굳은 살로 인해서 계속 피가 나고 펜을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가 된 거죠. 그런 집중력 그리고 그만큼의 열이 그만큼을 손을 혹사시키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쓰면서 공부하고 유도하고 계속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편한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편한다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밌고 즐기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즐겁게 그 다음 로그의 성질 한번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의 성질. 자, 로그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로그가 맨 처음에 왜 등장했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는데 그 필요가 바로 큰 수들의 곱셈을 아주 작은 수들의 덧셈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10의 8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10의 지수에서는 8 더하기 5라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수를 잘 표현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데서 우리가 지수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데서 로그가 시작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뭐냐면 느낌만 우선 아는 거예요. 이 8 더하기 5라는 지수는 이 지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8 더하기 5는 로그 이게 밑으로 올 거고 이게 진수가 될 거죠. 10의 8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그에서 진수끼리 뭔가 두 수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유도할 겁니다. 자, 눈도장 찍으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 하는 얘기는 쉬운 거예요. A의 0제곱은 뭐였죠? 1이었죠. A의 1제곱은 뭐였죠? A였죠. 이 사실을 우리가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로그로 표현해 보게 되면 자, 지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로그였죠. 이 지수가 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밑을 밑으로 나머지 수가 진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지수를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로그였어요. 그래서 1이 로그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수 밑에 있는 밑을 로그의 밑으로 그리고 나머지 식이 이와 같이 진수 위치에 오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로그를 앞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그
10의 1이 뭐라는 거예요? 로그 10의 1은 0. 로그 5의 1도 무엇이요? 0. 로그 0.2의 1도 무엇? 0. 여기에 밑에 조건만 맞게, 즉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 아무거나 오면 여기 진수가 1이면 항상 뭐란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그 10의 10은 그럼 뭐예요? 둘이 같으면 무엇이다?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그 3의 3은 뭐라는 건가요? 1이라는 거예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봐볼까요? 다시 한번 봐보면 이 10이라는 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거듭제곱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밑을 쭉 당기면 10의 몇 제곱? 1제곱.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두 번째 로그의 성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질 얘기해 볼게요. 자, 로그 mn. 자, 큰 두 수의 곱하기를 로그 a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즉 로그 a의 mn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두 수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0의 8제곱, 10의 5제곱처럼 굉장히 큰 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m은 a의 x제곱, n은 a의 y제곱처럼 굉장히 큰 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제곱 곱하기 a y제곱이니까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수 x 플러스 y는 로그 지수의 밑에 있는 걸 밑으로, 나머지 식이 mn이죠. mn.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사이의 곱셈이 뭔가 덧셈으로 표현되는데 이 x, y랑 mn 사이 관계가 뭐예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한 줄만 지울게요. 다시 보게 되면 x랑 m, y랑 n 사이 관계가 보이죠? 그래서 x, y 대신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있는 식으로부터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지수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x는 로그 밑을 밑으로 a의 m이고요. 여기서 y는 뭐예요? y가 지수에 있으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 a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n x, y 대신에 x 대신 로그 a의 m, y 대신 로그 a의 n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 사이에서는 덧셈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진수 사이의 곱셈은 로그 사이에 덧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빈칸 다시 채워보게 되면 진수 사이의 곱셈은 같은 밑을로 하는 로그 사이의 덧셈으로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요? 로그 a의 n분의 m. 로그 a의 n분의 m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조금 전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위에서 봐볼까요? 자, m이라는 것을 a의 x제곱, n이라는 것을 a의 y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m 나누기 n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m 나누기 n은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x 마이너스 y라는 이 지수는 지수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x 마이너스 y는 로그 밑을 밑으로, 나머지 식이 바로 진수 위치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n, x, y 사이 관계가 위에 이미 있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는 로그 a의 m이 되겠죠. 로그
x는 지수 위치에 있으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밑을 밑으로. 나머지 m이 진수. y는 지수 위치에 있으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밑이 m이죠. 밑에 있는 게 a죠. 그리고 나머지가 n이죠. 그래서 우리가 x와 y 위치에 대입하게 되면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n분의 m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다? 진수 사이의 나눗셈은 로그 사이의 뺄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그 사이의 뺄셈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더 유도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로그의 성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a의 m의 k 거듭 제곱, k제곱, m의 k제곱, 이거 어떻게 간단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빈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뭔가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진수 m의 k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를 쭉 당기면 a의 네모제곱으로 쓸 수 있죠. a의 네모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변에 어떻게 해줄까요? k분의 1을 곱해볼게요. k분의 1제곱을 해줄게요. k분의 1제곱, k분의 1제곱. 하게 되면 좌변이 뭐가 남죠? m이 남죠. 우변은 뭐가 돼요? a의 지수끼리 곱하면 k분의 네모제곱, k분의 네모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로그 한번 씌워볼게요.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이 지수를 로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k분의 네모라는 건 지수였는데 이 지수는 로그로 a 밑이 밑으로 오고 나머지가 진수 위치에 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네모 빈칸은 양변에 뭐만 곱해주면 k만 곱해주면 k 곱하기 로그 a의 m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적어볼게요. 똑같은 네모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k 곱하기 로그 a의 m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k는 실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도 이 간단한 사실은 이 k가 자연수인 경우에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로그 a의 m제곱 하게 되면 이거는 m을 몇 번 곱했다는 거죠? 2번 곱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질에 의해서 진수 사이의 곱셈은 로그 사이의 덧셈이었죠. 그럼 로그 사이의 덧셈이니까 밑을 똑같이 a로 하는 로그 사이의 덧셈이고 똑같은 거 2번 더 했으니까 어떻게 써도 돼요? 2 로그 a의 m으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 말은 여기 진수에 있는 제곱은 앞에 나가서 2 곱하기 로그 a의 m으로 쓸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했다시피 이 k가 실수이면 진수에 있는 k제곱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 전부 다 유도해 보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도한 로그에 대한 성질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5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이고요.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다. 한마디로 a가 밑에 있으니까 그 조건을 그냥 써준 거고요. 그리고 x, y가 양수라고 했는데 이 x, y는 어디 있나요? 진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조건, 진수의 조건을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게 되면 진수 위치에 1이 있으면 이게 뭐였죠? 0이었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1이라는 수는 a, 밑을 쭉 당기면 a의 0제곱.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진수 위치에 1이 오면 그 로그 값은 0이고 밑과 진수 같으면 뭐였어요? 1이었어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라는 식이 밑 a를 쭉 당기면 a의 1제곱.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밑과 진수 같으면 1. 그 다음에 우리가 진수 사이의 곱셈은 로그 사이의 덧셈이었고요. 물론 밑이 어떻게 같은 로그 사이의 덧셈이었고 진수가
x, y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밑에 있는 식 봐볼게요. 진수 사이의 나눗셈은 로그 사이의 뺄셈이었어요. 로그 사이 뺄셈이니까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였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또다시 조심해야 될 건 밑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식에서 어디로도 가야 되죠? 좌변에 있는 식으로도 가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밑이 같으면 로그 사이의 뺄셈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같은 밑으로 하는 로그에 대해서 진수 사이엔 어떻게 해요? 나누기로 간다.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로그 a의 x의 k제곱, 즉 진수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밑에다 쓸게요. 로그 a의 x의 이 k제곱에 이 k가 어떻게 해요? 앞에 이와 같이 나가서 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식에서 거꾸로 가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디로 올라간다? 여기 진수의 지수 위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 로그 a의 3 이와 같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5라고 할까요? 2 로그 5의 3 이와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2 곱하기 로그 5의 3이고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죠? 로그 5의 3의 지수 위치로 제곱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 적용해서 간단히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마디로 이 로그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죠. 로그를 간단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봤더니 무엇이 보이나요? 밑이 6으로 같다라는 사실이 보이죠. 밑이 같은데 로그 사이에는 덧셈이 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수 사이에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적어볼게요. 로그 6의 진수 사이엔 3의 10제곱 곱하기 4의 5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간단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4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가 무엇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그것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5제곱 대신 2의 10제곱 집어넣어보면 로그 6에 3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즉 로그 6에 자, 이 부분 봐보세요. 지수가 똑같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2 전체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6의 10제곱이 되겠죠. 로그 6 이것은 6의 10제곱. 근데 진수에 있는 이 지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진다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6의 6 했고요. 이 로그 6의 6이 뭐예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무엇? 1, 2였죠. 이게 1이래요. 그럼 10 곱하기 1이니까 답은 무엇이다? 답은 10.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 간단히 하니까 무엇으로 나왔어요? 10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봐봤더니 로그 2 밑이 우선 같고요. 밑 사이에 뺄셈이 있으니까 뭐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표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2분의 1이 문제죠. 2분의 1.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이 없어져야 될 거예요. 2분의 1이 없어진다는 건 그렇죠. 지수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위치로 올리게 되면 로그 2의 루트 12 빼기 로그 2의 4분의 3 이것의 지수가 2분의 1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식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 한 거 기억하고 있나요? 자, a의 2분의 1 제곱은 무엇이다? 루트 a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을 매 2분의 1 제곱을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우리가 12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해도 되죠. 자, 무엇으로 하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맞춰서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로그 2의 루트 12 빼기 로그 2의 여기에 루트를 한번 씌워볼게요. 4분의 3. 자, 그러면 로그 사이의 뺄셈은 진수 사이의 나눗셈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로그 2의 루트 12 나누기 루트 4분의 3. 그래서 로그 2의 루트 12 곱하기로 하면 역수가 되죠. 루트 3분의 4. 자, 위에 쓸게요. 그럼 로그 2의 루트 같이 쓸 수 있죠. 12 곱하기 3분의 4니까 여기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4. 즉 루트 안에 4의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올까요? 로그 2의 이 부분이 루트 4의 제곱이니까 4라고 나오죠. 4니까 2의 제곱. 그럼 여기에 있는 또 이 지수가 앞으로 나와서 이게 바로 이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곱하기 로그 2의 2라고 나와요. 근데 로그 2의 2가 뭐죠? 1이죠. 1이니까 남는 것은 2 곱하기 1, 2.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도 되고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조금 다르게 풀어도 돼요. 자, 이번엔 조금 빠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처음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없애는 방법으로 해보게 되면 로그 2의 루트 12. 자, 여기에 어떻게 쓸 거냐면 플러스 로그 2의 4분의 3이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체를 지수로 올려버릴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러면 이 식을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제곱 한 것에다가 또 2분의 1제곱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지수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역수라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4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2의 루트 12 곱하기 2식 을 해줄 건데 이번엔 12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더하기 로그 2의 2식 3분의 4의 2분의 1제곱. 그럼 밑이 같고 로그 사이 덧셈이니까 로그 2의 1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4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4.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4. 그럼 4 곱하기 4죠. 그래서 로그 2의 4의 제곱에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지수끼리는 또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자, 위에다 써볼게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로그 2의 4. 자, 로그 2의 4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로그 2의 제곱이고 이 지수에 있는 제곱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고 나면 나머지 로그 2의 2니까 이 부분이 1이 돼서 2 곱하기 1, 2라고 남는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2번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유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3번 문제고요. 여러분들 교재 85쪽에 있는 문제예요.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로그 A의 A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4일 때 로그 A의 B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이러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이 보이죠? 정리해 볼게요. 4를 먼저 쓸게요. 4는 로그 A의 자,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그 사이에 뺄셈이 되죠. B의 세제곱 빼기 로그 A의 A제곱으로 썼고요. 우리가 진수에 있는 지수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3이 앞으로 2도 앞으로 나오면 3 곱하기 로그 A의 B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A의 A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요? A 같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죠? 이 부분이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괄호 안에는 2 곱하기 1, 즉 2가 남아요. 그리고 빼기, 자,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무엇이냐면 3 로그 A의 B죠. 그게 지금 4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로그 A의 B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를 넘기면 4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6이 3 로그 A의 B고요. 그래서 양변에 지금 여기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3 곱하기 로그 A의 B인 거죠. 그래서 양변에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 즉 2가 로그 A의 B.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로그 A의 B의 값은 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제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뭐 같이 공부했나요? 그렇죠. 로그의 뜻 같이 공부했고 또 로그의 성질 유도했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느낀 게 있죠? 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몇 가지 우리 맛보기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근데 이 로그의 성질 유도하는 과정,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스스로 시간 내서 정리하면서 같이 유도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공식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겉핥기식이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매번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것을 외우는 데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이유를 유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로그에 관련된 공식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같은 이런 식이야말로 로그 a의 xy로 쓸 수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로그 사이의 곱하기를 진수 사이의 곱하기로 만들고 제멋대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공식 사이에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유도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과정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번 공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는 35강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오늘 30강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로그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지을 거고요. 나머지 31강부터 35강에 해당하는 강의는 여러분들 TV 플러스가 아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me loving had me